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부당 취득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이 친분이나 직위를 이용해서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고 이 시세 차익을 낸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진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대한변협 대변인을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합니다. 오늘 문자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서비스 샵 094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정면 인터뷰 대한변호사협회 이효은 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한변호사협회 이효은 대변인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이 진경준 검사장이요, 넥슨의 주식을 팔아 막대한 시세 차익을 받는데요. 이 2005년에 투자한 넥슨 주식, 당시에 일반인이 구하기 힘든 주식이었다고요? 그 일반인이 구입하기 힘든 주식이라는 의미는 네. 우선 당시 주식 매입 당시에 넥슨이 비상장 상태였음을 의미합니다. 네. 예, 넥슨은 당시 비상장 상태의 장외 주식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할 수가 없었고요. 네. 직접적인 거래를 통해서 가능했는데 이 주식회사 넥슨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점에 대해서 이사회 승인을 거쳤는지 여부가 명백하게 밝혀지지가 않고 있어서 네. 예, 주식 취득 과정에서의 의문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의문점이 남아있다. 자, 당시에 넥슨이 잘 나가던 회사이기 때문에요. 넥슨 주식을 사는 것은 로또 당첨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고요. 그런데 저도 그 시점을 기억하는데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도 거래는 할 수 있는 거죠? 예,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장 상태의 장외 주식도 거래는 가능하고요. 네. 예, 회사 내부의 절차와 정관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네. 승인을 거쳐서 취득은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의문이 드는 점은 네. 진경준 검사장이 취득했던 주식의 수가 8,000에서 8,500주 정도로 네. 보도는 되어 있는데 그 정도 숫자라고 하면은 한 주당 10만 원으로 계산해도 대략 약 8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절차가 필요했을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처럼 진 검사장이 비상장 주식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요. 넥슨의 김정주 회장의 도움이 있었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진 검사장은 김정주 회장과 굉장히 절친한 관계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근거는 대학 동기라는 점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창업주와 대학 동기라는 점만으로는 그 정도의 주식을 취득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더욱이 더 문제는 김 전 검사장이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 근무를 했던 이력이 있고요. 네. 그 이후에 주식을 취득을 했는데 주식 취득 이후에도 서울중앙지검에서 금융조세조사 제2부장으로 근무하는 등 네. 요직에 있었기 때문에 금융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 배경이 좀 있을 것이다라는 의혹이 나올 수 있는 정황들인데. 자, 그런데요. 이 진 검사장은 이미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변호사협회가 진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나섰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진 검사장이 공무원 신분 중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부정하게 이득을 취득을 했다면 네.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구체적인 주식 취득의 경위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 검사장은 넥슨 창업주와의 친분관계만을 이유로 해서 주식 취득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네. 우선 검찰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요. 네. 이후에 굉장히 고가로 주가가 올라가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네. 자, 지금 의혹은 우리가 제기된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실 텐데 그런데 지금 이제 수사해야 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사 내부 절차를 지켰는지 비상장 주식은 팔고 살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인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수사라고 하면은 불법 상황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어떤 현행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회사 내부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의 경영진의 문제가 될 뿐이지 진 검사장의 문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문제가 되는 점은 진 검사장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네. 공무원으로서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 아하. 즉 형법상의 수뢰죄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네. 수뢰를 하였다면 증례를 한 제3자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제133조 뇌물 공여죄 여부가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또 공직자윤리법상으로도 공직자는 직무에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서 부정한 이득을 취해서는 아니하기 때문에 네.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네. 자, 그럼 공직자의 직무를 이용했는지 문제하고 아까 이제 뇌물 이야기도 나왔는데 과연 이것이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성인지 이런 게 좀 입증이 될 필요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직무 대가성 여부가 수뢰죄 해당 여부에 관건이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해외의 경우에는요, 이 주식 거래와 관련해서 내부자 거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게 혹시 좀 내부 정보, 그러니까 2005년 당시에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으로 넥슨이 굉장히 뜨고 잘 나가는 회사였는데 그 이듬해부터 이것을 일본에 상장할지 한국에 상장할지 김정주 회장이 고민했다는 정황이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내부자 거래로서 가능성은 없나요? 내부자 거래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 주식 취득 과정에 대한 검찰 조사가 필요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변협이 성명서를 내서 조사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 취득 과정이 좀 명백하게 밝혀져야 그 이후 수사가 가능해지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검찰이 나서서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촉구한 얘기 지금도 들려주셨는데요. 지금 이 징계나 수사가 없이 사표가 수리된다면 말이죠. 지금 사의를 표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 맞습니다. 이후에 변호사 활동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안타깝게도 현행 변호사법상으로는 네.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데 네. 그중에서는 공무원이 재직 중에 위법 행위로 인해서 형사소추가 되거나 네. 징계를 받거나 또는 해당 위법 행위로 인해서 퇴직을 하는 경우에만 등록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형사소추와 징계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네. 위법 행위로 인한 퇴직이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지금 이와 같이 조사나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표가 수리가 된다면 네. 위법 행위로 인한 퇴직 여부에 입증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물론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한변협이 막을 근거는 없지만 네. 만약에 진 검사장이 어떤 위법 행위와 부당 행위를 하였다면 이런 활동을 한 전직 공무원이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등록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뭔가 내키지 않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사의 표명한 상태에서 사표 수리 여부가 지금 이 퇴직금과 공무원 연금에도 관련되어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징계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고서 네. 퇴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어떤 불이익이 없이 퇴직금과 공무원 연금을 모두 수리할 수 있고요. 네. 이 부분 때문에 징계 여부도 확실히 결정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검사장 신분이다 보니까 해당 부처가 지금 법무부지 않습니까? 네, 그럼 맞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 진 검사장의 사표 수리 지금 어떻게 결정할 입장이라는 게 나온 게 있나요? 법무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은 없고요. 네. 다만 절차상으로 보면 검사장은 차관급이기 때문에 네. 검사장이 사표를 내게 되면 법무부가 인사혁신처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검사장의 사표 수리 여부는 청와대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아하, 네. 결국에는 법무부가 사표를 청와대에 전달을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아. 따라서 사표를
수리하기 전에 수리를 좀 보류를 하고 검찰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청와대에 함께 전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자 검사장은 차관급이다. 최종적인 사표 수리 여부는 결국 청와대의 결정이다. 이렇게 절차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의혹으로 벌어진 일은 결국은 금융 관련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 사안은 금융위 차원에서는 조사할 내용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거 어떤 생각이세요? 아까 내부자 거래 정보를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금융위에서 검토를 할 문제가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저희 변협에서 검찰의 수사를 요청을 한 관련 법령은 네. 형법상의 수뢰죄와 공직자윤리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금융위에서의 검토보다 검찰에서의 검토가 더 먼저가 되어야 되고요. 네. 만약에 그 부분에서 어떤 수뢰죄의 명분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금융정보를 이용을 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금융위 조사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제가 보도를 오늘 보니까요. 이 법무부 입장에서 만약 사표가 수리된다면 말이죠. 그래도 퇴직 공무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 대상은 된다. 이 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제가 좀 놀란 건 뭐냐면 퇴직 공무원은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윤리위가 조사는 할 수 있지만 조사에 응할지 불응할지는 자발적인 판단이다. 그럼 결국은 강제 소환에 의한 조사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응할지 여부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것이고 아하. 만약에 설령 응한다라고 답을 하더라도 자료 요구는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결국에는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공직자윤리법상에 아까 말씀드렸던 직무 관련성에 의한 부당이득을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공직자윤리법상으로는 형법상의 처벌이 없고 과징금만 있습니다. 네. 이게 참, 따라서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위공직자가 참 여러 가지로 이제 편안하게 돼 있다, 편리하게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드리면 지금 대한변협은 이 진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요구하시는 입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이효은 대변인이었습니다. YTN 국제 뉴스룸. 네, 이번에는 국제 뉴스룸 연결해서 국제 소식 알아봅니다. YTN 국제부 지순한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역대 최대 규모의 조세 회피 관련 문건이 공개된 뒤에 이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자, 이 해당 인물 중에 아이슬란드 총리가 처음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 회피처 자료인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스가 공개되면서 그 후 폭풍이 정말 거센데요. 파나마 페이퍼스 명단에 포함된 유명 인사들 가운데 거센 사퇴 압력을 받았던 아이슬란드의 귄 레이그손 총리 결국 제일 먼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조세 회피처에 숨겨놓은 재산이 없다면서 사임하지 않겠다고 버텼었는데요. 대통령이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요청을 거부하자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파나마 페이퍼스에 연루된 각국 정상들은 여전히 발뺌에 극복한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국 선거를 노린 서방의 음모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부친의 이름이 명단에 포함돼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도 조세 회피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탈세 의혹으로 탄핵 압박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정치적 음모라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이들의 입장도 정말 난처하게 된 건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네. 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파나마를 조세 피난국으로 다시 지정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중미 파나마는 이전부터 돈 세탁의 천국이라는 오명이 있었는데요. 네. 이 같은 오명은 지난 1981년 군부 쿠데타로 파나마 실권을 장악한 마누엘 노리에가가 마약상과 손을 잡으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노리에가가 축출된 이후에 파나마 정부는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성과는 크지 않습니다.
특히 주주 명부와 주권에 주주의 이름이 없는 무기명 주식은 검은 돈 거래의 수단으로 종종 악용돼 왔는데요. 손쉽게 양도가 가능해서 이번 파나마 페이퍼스에 등장한 캐머런 영국 총리 아버지도 이 주식을 활용을 했습니다.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파나마를 조세 피난국으로 다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정부와 미국 등은 금융 투명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비협조국 명단에 넣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는 파나마를 자금세탁 근절 노력이 미흡한 국가 목록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나마 정부는 자국을 조세 피난국으로 지정을 하면 외국인 투자 제한이나 경쟁 입찰 제한 등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사상 최대 조세 회피 스캔들의 진원지죠.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의 공동 창립자인 라몬 폰세카도 파나마보다 뉴욕이나 런던 그리고 마이애미의 더티 머니, 그러니까 검은 돈이 더 많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모색 폰세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서 이번 사건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됩니다. 네, 참 이 어느 나라나 어느 조직이나 참 이 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 대선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위스콘신 경선 결과 공화당 대선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공이 이번 위스콘신 경선을 분수령으로 주목을 했었는데요. 공화당 경선 결과 크루즈 상원 의원이 트럼프를 큰 차이로 누르고 완승을 거뒀습니다. 네. 위스콘신에 걸린 공화당 대의원 수는 42명인데요. 부분 승자 독식 방식으로 배분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대의원 42명 가운데 일단 18명은 전체 득표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승자가 전부 가져가고요. 나머지 24명은 8개의 소선거구별로 승자가 가져가는 방식인데 대의원 42명 전부나 거의 대부분을 크루즈가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누적 대의원 수는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는데요. 이번 위스콘신주의 압승으로 2위 크루즈가 1위 트럼프를 200여 명 차이로 따라붙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 패배가 단순히 위스콘신 대의원을 놓쳤다는 데 그치지 않고요. 나타난 표심으로 볼 때 트럼프가 낙태 여성 처벌 발언의 악재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앞으로 남은 경선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트럼프가 자력으로 공화당 후보에 오를 수 있는 대의원 과반수인 1237명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재 전당대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는데 당내 지지도가 바닥인 트럼프의 대선 꿈이 좌절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한편 이 민주당 위스콘신 경선에서는 이 샌더스가 승자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샌더스 상원 의원이 위스콘신주 경선에서 대세론의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을 꺾는 이변을 또다시 연출을 했습니다. 이로써 샌더스는 최근 7개 주 경선 가운데 아이다호, 유타, 알래스카, 하와이, 워싱턴주에 이어서 위스콘신까지 6개 주 경선에서 모두 승리하는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결국 샌더스가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며 민주당 경선은 장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스콘신주 민주당 경선은 승자 독식제로 치러지는데요. 때문에 승자인 샌더스 의원이 86명의 대의원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샌더스가 위스콘신주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누적 대의원 수는 힐러리에 크게 뒤져 있어서 아직 역전 가능성을 말하기에는 시기상조입니다. 샌더스가 뒷심을 발휘하면서 힐러리 대세론에 제동을 걸었고요. 걸면서 오는 19일 열릴 뉴욕주 경선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200명이 넘는 대의원이 걸려있는 곳으로 힐러리가 상원 의원으로 정치 무대에 진출한 텃밭이어서 샌더스가 뉴욕주에서 얼마나 선전할지가 관심입니다. 네. 자,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전준영 기자였습니다. 와글와글 댓글 톡톡. 이번 순서는요, SNS상에서 벌어지는 핫 이슈들을 살펴보는 순서인데요. 와글와글 댓글 톡톡. 오늘은 비주얼 다이브 박정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어처구니 없는 사건 소식인데
한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정부청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필기시험 점수를 고쳤다는 소식이네요. 경찰 조사에서 5차례나 정부 종합청사에 드나들었다. 이런 진술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 좀 보안이 너무 허술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전남 한 농촌 지역에서 제주의 미화가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공무원 시험 수험생이 정부 서울청사에 침입해 시험 성적을 조작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26 송모 씨는 2016년 국가공무원 지역인재 7급 필기시험에 응시했고 지난달 26일 정부 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몰래 침입해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한 것입니다. 필기시험을 치른 뒤 자신의 성적이 합격선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이거 참 황당한 일인데요. 이 허술한 보안 문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누리꾼들 반응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누리꾼들도 이건 정말 범죄 스릴러, 영화 같은 일이 아니냐며 많은 댓글들을 남겼는데요. 먼저 공시생이 아니라 닌자가 아니냐, 국정원에서 데려가야 할 듯, 해킹 능력이 만천하에 공개됐으니 징역 풀리면 대기업에서 데려갈 듯 등의 반응도 있었고요. 분명 내부 공모자가 있을 것 같은데 제대로 파헤쳐서 뿌리채 드러내야 할 것 같다.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들면 이런 범죄까지 일어나는가. 또 한 누리꾼은 나도 정말 힘들게 취직한 사람이라 이해는 간다만 그냥 넘어가면 열심히 취직한 사람들이 억울할 일이지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죠. 지난해 8월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로 최전방 근무 도중에 이 중상을 입었던 김정원 하사 소식이군요. 많은 분들이 네네. 안타깝게 접하셨을 텐데요. 이 김정원 하사가 부상을 딛고 사이버 전사가 된다면서요. 네, 작년 8월이었죠. 북한의 비무장지대 목함질의 도발 당시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다쳐 의족을 차게 된 24살 김정원 하사가 부상을 딛고 사이버 전사로 거듭났습니다. 김 하사는 올해 초 재활 치료를 모두 마치고 국군 사이버 사령부에 전입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맞서 우리 군의 전산망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은 것이죠. 작년 8월까지만 해도 최전방 DMZ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던 김 하사가 이제는 사이버 공간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특전사 출신으로 야전 생활에 익숙한 김 하사는 사이버 보안의 기본기를 익히면서 새로운 생활에 적응 중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 모처럼 다행스러운 소식인데요. 이 기분 좋은 댓글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누리꾼들 반응 어떤가요? 네, 김 하사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빗발쳤는데요. 먼저 아픔을 견뎌내고 밝아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가슴이 뭉클하네요. 건강하시길. 또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등의 훈훈한 댓글들이 많았고요. 네. 또 어떤 누리꾼은 최근 논란이 됐던 방산비리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도 있고 한쪽에서는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비리를 도모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아주 따끔한 누리꾼의 지적이군요. 네. 자, 최근에요. 저와 가까운 한 지인도 요즘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몸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네네. 이 PT라고 해서 퍼스널 트레이닝 이걸 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수요가 늘다 보니까요. 이 소비자들의 불만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좀 주위에서 들을 만한 소식인데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운동 과외죠. 퍼스널 트레이닝, PT를 받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었는데요. 이와 함께 피트니스 사업이 최근 몇 년 새 급속도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건데요. 그중에서도 수업하는 강사들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운동 처방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사단법인 퍼스널 트레이너 협회는 하루 9시간 총 열흘간의 교육을 수료하면 자격증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또 10만 원씩만 추가하면 체형관리사, 비만관리사, 피트니스 지도사 등 다른 자격증도 쉽게 발급해주고 있고요. 최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요가 자격증 또한 비슷한 상황인데요.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양질의 강사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이런 경우가 엄청 많다면서 공감하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한 누리꾼은 내가 다녔던 곳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경력 있는 트레이너가 개인 센터를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어느 날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회원들 PT를 시켜주고 있더라. 운동 전공도 경력도 없는 사람이었다. 정말 어이가 없더라. 양심 좀 있어봐라 이 사람아 라고 얘기했고요. 또 한 누리꾼은 우리 동네 헬스장에서 퍼스널 트레이너는 자기 몸만 엄청 관리하고 어디서 주워들은 걸로 운동 가르친다. 전문가인 척 하는 사람 너무 많다. 제발 이 글을 보고 그 사람이 반성 좀 했으면 좋겠다. 또 한 분은 PT가 싼 가격도 아니고 정말 비싸서 마음 먹고 시작하는 건데 이런 경우도 있구나. 잘 선택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다이브 박정은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칠성사이다 모델 임시안입니다. 겨울을 잊은 채 변치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늘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키는 칠성사이다가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칠성사이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상암 DMC 가재울 뉴타운 옆이네. 담 넘어 바로 학교래. 단지 내 실개천, 어머 수영장까지? 여기가 어디야? 들리세요? 1061세대 대단지 DMC 2차 아이파크 1670-1350 현대산업개발.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웨스트우드 트리니티 파이널 테스트. 등산화가 숨을 쉬는가? 타이어 설계 기술로 접지력은 강력한가? 이중메 시공법으로 내구성은 뛰어난가?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야 비로소 당신의 웨스트우드가 될 수 있다. 웨스트우드. 네, 제가 국제뉴스룸 전해준 기자 이름을 잘못 호명했는데요. 오늘 국제 소식 전해주신 분은 YTN 국제부의 지순한 기자였습니다. 2부는 여기까지고요.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